안녕하세요. 바른건축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 사천 현장에 나왔는데 공장형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금액과 그 다음에 결과물 그리고 각종 시공 방법부터 상세한 부분들을 쭉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공장이라든지 창고를 지으시려는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쪽으로 뭐 견적을 보실 때든 아니면 직접 자가 건축을 하실 때든 참고하셔서 시공하는데 그리고 견적 보시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쭉 둘러보시면서 저희가 상세한 내용들 쭉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측에는 30평동 공장이고요. 좌측에는 60평동 공장입니다. 30평동 공장 같은 경우는 10m에 10m, 그리고 지금 건물은 이제 높이는 6m로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는 60평동인데 10m에 20m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똑같이 6m를 기준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는 딱 60평동의 반토막이 30평동하고 동일한 사이즈로 가는데 요거는 현장의 현장의 대지의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출입 그리고 주차장의 배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건물의 사이즈는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차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10% 이상의 금액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수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평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30평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행거도 하나, 그리고 주출입구 하나, 그리고 위쪽으로는 창호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좌우측에 1단으로 들어가는 창호 같은 경우는 행거도어라든지 기타 간선물이 없을 때는 전체 설치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저처럼 행거도어와 도어가 걸리는 부분에서는 간혹 여기다가 설치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저희 쪽에서는 설치를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거도어 안에도 밀폐를 위한 스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다 걸림이라든지 이런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30평동의 10m 폭에서는 이런 레이아웃으로 세팅을 해드리고 있고, 뭐 요거보다 좋은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시거나 그런 견적에 다 반영을 해드리고, 그게 아닐 때는 가장 기본형으로는 바른건축에서는 현재 이런 타입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행거도어 같은 경우는 3m에 3m짜리 또는 3m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걸로 해가지고 한 1개형으로만 되어져 있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60평동 같은 경우는 4m에 2m짜리로 되어져 있어서 1대1로 해가지고 좌우에서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60평형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행거도어가 1대1로 설치돼가지고 마주보게라든지 이렇게도 시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계에서부터 미리 반영을 하면은 건물의 전면이라든지 동과 동 사이를 이으는 부분들 이런 곳에다 시공이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초반부터 저희 쪽으로 이제 견적을 주실 때 저희가 이런 설명들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차 범위가 없도록 최대한 처음에 계약한 거에서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60평동부터 쭉 둘러보시면은 저희가 다른 업체와 다르게 꼭 강조하거나 그 다음에 타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재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이시는 거를 위에서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빗물바지 브라켓이에요. 빗물바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좀 더 크게 한 30cm 정도 폭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는 브라켓들을 사용을 하는데, 전에는 철물로 되어져 있는 브라켓들이 많이 없었어요. 대형 창고라든지 대형 물류 창고 이런 데서만 주문 제작해서 생산했었는데, 바른건축에서는 지금 뭐 소형 평수 60평이라든지 심지어 20평에서도 구분하지 않고 앵글로 되어져 있는 철제 브라켓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브라켓 같은 경우는 적설화중이 많은 시기라든지 이랬을 때 눈으로 인한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적고, 그 다음에 고객이 플라스틱 브라켓을 사용했을 때 추후에 보수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공할 때
해당 제품으로 전체를 다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브라켓 하부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물이 빠지는 선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홈통이 있고 물 모임통, 그 다음에 물홈통이라고 부르는데 사각 박스로 되어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홈통으로 해서 쭉 파이프로 물을 끌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서스 201도 있고 그 다음에 304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재질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서스 304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서스 304가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기구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돼요. 물론 같은 304라 그래도 세부적으로 성분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서스 304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는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304 재질들은 강원도 지역, 그 다음에 해안가 지역, 이렇게 조금 더 부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내구성이 확보가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조금 더 녹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변색이라든지 녹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창호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닫이 창, 그 다음에 위에는 고정창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죠. 근데 위에 보시게 되면은 고정창으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눈으로만 봐도 제 앞에 보이는 대형 공장들이 3개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 다 똑같이 1:1 창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어놓고 나서 거의 저 공장이 지금 저 창문을 열은 적이 있을까 싶은 창들이 많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층에다가 여기 높은 쪽에다 2층을 만드셔가지고 복층을 사용하실 거다. 그러면 1:1 창호라든지 2:1 창호 이런 걸 설치하는 게 맞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창고로만 사용할 거고 채광 용도로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서는 대부분 1층에는 1:1 창호, 그 다음에 상단에는 고정창호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창호 같은 경우는 업체 측에서는 오히려 좀 힘들어요, 사용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창의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 올리거나 할 때 크레인으로 하는 작업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창호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도 일이 더뎌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고정창으로 들어가야지만 위에서 이제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로스가 적어지게 되고, 하부는 1:1 창호를 넣어줘야지 원하는 대로 여닫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판넬 창호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투명이나 이런 재질에서는 외장용 그리고 판넬용 실리콘을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라도 저희가 사용하는 비오염성 실리콘들이 있어요. 요게 색깔이 맞는다거나 조금의 색이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건축주 분들께는 비오염성 실리콘이 가격은 2배는 더 나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걸로 해서 시공을 부탁을 하시면은 현재는 전체적으로는 그걸로 다 도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자가 적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인해서 한 4년에서 5년 뒤쯤이면은 이제 실리콘의 들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외장용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비오염성 실리콘은 조금 더 수명이 길어요. 추후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설계를 어떻게 했을 때 건축주분들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실까,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죠. 뭐 예를 들면은 건물과 건물을 행거도어를 꼭 배치를 해서 한 번에 지게차가 오고 갈 수 있게 하는 걸 원하셨고, 그 다음에 산무동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몰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행거도어를 두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건축주 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뤄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창고가 60평짜리가 2동이 있는데 2개 동이 뼈대는 똑같은데 한쪽은 행거도어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골조는 똑같이 같죠. 추후에 저쪽 도로에 예를 들어서 출입문이 필요하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건축주 분들께서는 건축을 처음 하시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덩어리를 다루고, 그 다음에 건물의 골조라든지 도어의 배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창호의 위치 이런 것들을 정하실 때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다가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건물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부분에서부터, 그리고 향후 단층으로만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안에다가 철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복층을 쓰시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지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거에 맞춰가지고 건물의 디자인부터 이런 거는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쁘게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더 감축할 수 있는지까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